비 오는 밤 젖은 맨홀에 끼인 강아지 한 마리. 박정수는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며칠 후 강아지가 같은 맨홀 틈에 코를 들이밉니다. 입에 문 것은 금빛 십자가 목걸이. 18년 전 실종된 아들의 목걸이였습니다. 강아지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맨홀 하수구, 우회수로, 폐공장. 마치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리고 하천 물가에서 작은 뼈 조각이 나왔습니다. SD 카드 속 영상에는 학생들을 쫓는 흰색 승용차, 물길이 품고 있던 18년의 비밀, 한 아버지와 한 마리 개가 찾아낸 진실. 지금 시작됩니다. 장마가 퍼붓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빗줄기는 아스팔트를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박정수는 58세, 택배 기사였습니다. 정수는 낡은 1톤 트럭을 몰고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한 배달이 이제야 끝났습니다. 정수의 허리는 뻐근했고 손목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오래전부터 이런 고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정수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정수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정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맨홀 뚜껑 근처였습니다. 맨홀 틈 사이에 작은 강아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얀 진돗개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는 앞발로 맨홀 뚜껑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한쪽 발에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고개를 하늘로 젖힌 채 입을 크게 벌려 울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정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비 오는 밤에 누가 강아지를 여기 버렸을까?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강아지가 불쌍했습니다. 그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이 골목을 원래 피했습니다. 18년 전부터 이 길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회로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왔습니다. 비에 섞여 들려온 작은 울음 하나.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우비도 벗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강아지는 떨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아지는 가벼웠습니다.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정수가 강아지를 트럭에 태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정수를 비췄습니다. 정수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차는 정수 곁을 지나쳐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차가 멈췄다가 갔을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한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안고 트럭에 탔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는 정수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정수는 강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강아지는 정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강아지의 눈은 슬펐습니다. 정수는 그 눈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15분 후 정수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안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 김은정이 현관에서 정수를 맞이했습니다. 은정은 56살이었습니다. 은정은 정수 품에 안긴 강아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보여줬습니다. 강아지예요. 맨홀에 끼어 있었어요. 은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은정은 수건으로 강아지를 닦아줬습니다. 또 지나는 길 아니었어요? 여긴 당신이 피하던 길인데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18년 동안 그 골목을 피해왔다는 것을. 정수는 강아지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정수는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강아지의 발을 조심스럽게 씻겼습니다. 강아지는 순순히 씻겼습니다. 강아지는 정수를 믿는 것 같았습니다. 발을 씻긴 후 정수는 강아지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발톱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피는 멈췄지만 상처가 깊었습니다. 정수는 약을 발라줬습니다. 은정은 강아지에게 밥을 줬습니다. 강아지는 급하게 먹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았습니다. 정수와 은정은 강아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내일 동물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발 상처도 봐야 하고. 강아지는 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누웠습니다. 강아지는 지쳐 보였습니다. 강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와 은정은 강아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인을 찾아야 할까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버려진 것 같아요. 너무 말랐어요. 오래 굶은 것 같던데요. 은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키울 건가요? 정수는 강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정수는 18년 동안 아무것도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정수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정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강아지는 정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구했습니다. 이제 정수는 강아지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일단 치료받고 생각해봐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와 은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아지는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골목, 맨홀, 강아지, 그리고 흰색 승용차. 정수는 불안했습니다. 왜일까?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수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18년 전 아들 지훈이 사라진 그 골목. 정수는 그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큰 비가 쏟아지던 밤, 아들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는 왜 그 골목에 있었니? 누가 너를 거기 버렸니? 정수는 강아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정수는 얕은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짖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아지가 현관 앞에 서서 짖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현관문을 향해 연신 짖었습니다. 왜 그래? 정수는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아지는 정수를 보고 더 세게 짖었습니다. 강아지는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강아지는 즉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정수는 급히 신발을 신고 강아지를 따라갔습니다. 강아지는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젯밤 정수가 강아지를 발견한 그 골목이었습니다. 강아지는 맨홀 뚜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아지는 맨홀 뚜껑을 향해 짖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수는 맨홀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철제 뚜껑이었습니다. 뚜껑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 골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아들 지훈이 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큰 비가 왔습니다. 지훈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아빠, 나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요. 지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지훈은 그날 밤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밤새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출로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동네는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재개발 반대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현수막이 찢어지고 주민들이 다투고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정수는 물류센터 야간 근무를 택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정은 제사상에 아들의 젓가락을 올려뒀습니다. 아들의 방도 그대로 뒀습니다. 은정은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와 은정은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여기로 온 거니? 여기에 뭐가 있니? 강아지는 대답 대신 맨홀 틈으로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강아지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는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아지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금빛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정수는 목걸이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정수는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이 목걸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훈의 목걸이였습니다. 은정이 지훈에게 선물한 목걸이였습니다. 지훈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은정이 목에 걸어줬습니다. 우리 아들 고등학생 됐네. 이거 하고 다녀. 엄마가 기도할게. 은정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기뻐하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지훈은 그날부터 목걸이를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정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아지도 따라왔습니다. 정수는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와봐요. 은정은 놀라서 나왔습니다. 은정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은정은 목걸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건 지훈이에게 내가 첫 고등학교 입학 때. 은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정은 목걸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정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어디서? 은정이 울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강아지가 맨홀에서 물고 나왔어요. 그 골목,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지나간 그 골목이요. 은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은정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정수도 은정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 동안 닫아 걸었던 문틈 사이로 과거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정수와 은정은 그 공기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강아지는 두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두 사람을 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강아지도 슬픈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은정이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지금 이게 나온 걸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정수는 강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요. 은정도 강아지를 봤습니다. 은정은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해요?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찾아봐야죠. 지훈이를 제대로. 은정은 정수를 봤습니다. 은정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이 지났어요. 경찰도 포기했는데 그래도 해야죠. 이건 신호예요. 지훈이가 우리에게 보낸 신호일지도 몰라요. 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8년 동안 정수는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와 은정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8년 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이제 너를 찾을게. 제대로 찾을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게. 강아지는 정수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는 정수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동네 치안센터로 갔습니다. 정수는 18년 전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록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8년 전 자료는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났거든요. 하나도 없습니까? 확인은 해보겠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정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정수는 당시 재개발 구역의 하수도 배관도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구청 직원은 서류를 뒤졌습니다. 한참 후 직원이 낡은 도면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옛날 자료라 상태가 좋지 않네요. 정수는 도면을 받아들었습니다. 도면은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정수는 도면을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도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정수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퇴직한 토목 주무관이 한 분 계십니다. 당시 그분이 이 구역을 담당하셨어요. 연락처를 드릴게요. 정수는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정수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18년 전 재개발 구역 하수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물어보시는 겁니까? 제 아들이 그때 실종됐습니다.
그 일과 하수도가 관련 있을 것 같아서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일이 복잡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정수는 노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는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정수를 맞이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최인수였습니다. 인수는 정수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정수가 물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날 밤 비가 얼마나 왔는지. 인수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인수는 말했습니다. 그날 물살이 거셌습니다. 하수도가 넘칠 지경이었어요. 원래 계획에 없던 임시 배수로를 급히 열었습니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임시 배수로요? 네. 원래는 막혀있던 우회수로였어요. 하지만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열 수밖에 없었죠. 인수는 낡은 도면을 꺼냈습니다. 인수는 도면에 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그 우회수로입니다. 이 수로는 폐공장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정수는 도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수는 그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그곳은 지훈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과 가까웠습니다. 그 수로는 지금도 있습니까? 있긴 한데 지금은 막혀 있을 겁니다. 재개발 후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정수는 도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정수는 인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정수는 강아지와 함께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정수는 강아지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강아지는 정수를 앞서 걸었습니다. 강아지는 맨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아지는 정확히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수구를 지나 우회수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폐공장 뒷담으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는 이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놀랐습니다. 강아지가 이 길을 어떻게 아는 걸까? 누가 가르쳐 준 걸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아는 걸까? 낮에도 밤에도 강아지는 같은 길을 갔습니다. 강아지는 반복해서 그 동선을 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수는 강아지를 따라다니며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정수는 폐공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와 함께 또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흰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그 차를 기억했습니다. 정수가 강아지를 구한 날 밤에 봤던 그 차였습니다. 차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는 정수와 강아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차 안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팅이 짙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차에 다가갔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는 갑자기 출발했습니다. 차는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수는 차량 번호를 보려 했지만 번호판이 흐릿했습니다.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정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강아지도 그 차를 경계했습니다. 강아지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은정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은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겠죠. 정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정수는 18년 전 재개발 현장을 관리했던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옛날 신문 기사를 뒤졌습니다. 정수는 당시 철거 현장 경비대장이었던 강무성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강무성은 60대였습니다. 무성은 지금 외곽 지역의 작은 경비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성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정수는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다녀올게요. 어디 가요? 당시 현장 경비대장을 만나러요. 혹시 뭐라도 알고 있을지 몰라요. 은정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해요. 혹시 모르니까. 걱정 마요. 낮에 갈 거예요. 정수는 무성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성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18년 전 재개발 지역에서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무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성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일은 저도 잘 모릅니다. 당신은 현장 경비대장이었잖습니까? 뭔가 아시는 게 있을 텐데요. 무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전 벌써 그 일 손 뺐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그때 현장이 혼란스러웠어요. 주민들 반대도 심했고 공사도 밀리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에요. 정수는 무성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무성은 정수의 눈을 피했습니다. 무성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습니다. 무성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수는 무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성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현장에 없었어요. 거짓말입니다. 경비대장이 현장에 없을 리 없습니다. 무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성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수는 무성이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을 찾고 싶습니다. 정수는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무성은 말을 흐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무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성은 정수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정수는 할 수 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정수는 차에 탔습니다. 정수는 핸들을 쥐고 생각했습니다. 무성은 분명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무엇이 무성을 두렵게 만드는 걸까?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아지가 현관에서 정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자. 우리 다시 그 골목으로 가보자. 정수는 강아지와 함께 골목으로 갔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는 다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맨홀 하수구, 우회수로, 폐공장. 강아지는 정확한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폐공장 담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아지는 담장 밑을 킁킁거렸습니다. 강아지는 배수 통로 그릴을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봤습니다. 강아지는 계속 그릴을 핥히며 짖었습니다. 정수는 그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수는 그릴을 살펴봤습니다. 그릴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릴 틈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릴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릴은 무거웠지만 정수는 힘을 주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릴 아래 배수 통로가 있었습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정수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습니다. 정수는 통로 안을 비췄습니다. 흙탕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정수의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세히 봤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 커버였습니다. 오래된 피처폰의 커버였습니다. 정수는 커버를 손에 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수는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은정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커버를 보여줬습니다. 은정은 커버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정은 커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정은 눌러 참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폰, 지훈이가 쓰던 거예요. 뚜껑에 파인 흠집 내가 알아요. 은정의 손가락이 커버의 작은 흠집을 가리켰습니다. 그 흠집은 지훈이 중학교 때 떨어뜨려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폐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수는 통로 안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정수는 통로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수의 손에 또 다른 것이 걸렸습니다. 끈적끈적한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꺼내봤습니다. 검게 굳은 덩어리였습니다. 정수는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정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오래되어 검게 굳은 핏자국.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계속 통로를 뒤졌습니다. 정수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슨 자전거 체인 조각이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분명 자전거 체인이었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친구 집에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강아지는 통로 앞에서 바짝 웅크렸습니다. 강아지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공포에 질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아지는 낑낑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정수 자신도 떨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얘가 본 건 공포야. 우연이 아니었어. 강아지는 18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강아지의 어미나 선조가 그날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걔는 기억을 대대로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발견한 것들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정수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더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은정에게 발견한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은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지훈이가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수도 은정을 안고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는 발견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 커버, 핏자국, 체인 조각.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차는 라이트를 켜고 정수의 집을 비췄습니다. 정수는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출발했습니다. 차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수가 뭔가를 봤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 때 가로등 불빛이 번호판을 비췄습니다. 번호판의 일부가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었습니다. 정수는 급히 숫자를 외웠습니다. 58 아니 57. 정수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확인했습니다.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경찰에 신고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신고할게요. 오늘은 문을 잘 잠그고 자요. 정수는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정수는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걸었습니다. 강아지는 현관 앞에서 경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감시하는 걸까? 무성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정수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갔습니다. 정수는 18년 전 재무자료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난처해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제 아들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곧 할 예정이었습니다. 직원은 망설이다가 상급자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부만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려져 있습니다. 정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자료를 뒤졌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거래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하청업체 목록을 봤습니다. 여러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중 도성개발이라는 업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성개발은 철거와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정수는 도성개발과 강무성 사이의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이상한 현금 흐름이 보였습니다. 큰 돈이 무성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정수는 숫자를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입금과 출금의 패턴이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돈을 전달하는 중간 고리 같았습니다. 정수는 메모를 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정수는 도성개발의 실소유주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는 대표자만 나와 있었습니다. 정수는 인터넷으로 도성개발을 검색했습니다. 한참을 찾던 정수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에는 도성개발 설립자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이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이정학. 정수의 처남이었습니다. 은정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학이 도성개발의 실소유주였다니. 정수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정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학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정학은 어렸을 때부터 은정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지훈이 태어난 후에도 정학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정학은 지훈을 예뻐했습니다. 지훈이 실종된 그날 밤 정학도 동네에 있었습니다. 정학은 처음에 아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은 지훈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정학은 말을 바꿨습니다. 정학은 잘못 봤다고 했습니다. 정학은 어두워서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학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학은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정학은 형, 힘내라며 위로했습니다. 정학은 우리 형제처럼 지내자고 했습니다. 정수는 정학의 호의를 고맙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정학은 왜 그렇게 자주 연락했을까? 정학은 무엇을 원했던 걸까? 혹시 정학은 정수를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정학이가 그때 재개발 업체를 운영했대요.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동생이요? 말도 안 돼요. 자료에 있어요. 도성개발의 실소유주가 정학이에요. 은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은정은 벽을 짚고 앉았습니다. 그럼 정학이가 뭔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정학이가 왜 진술을 바꿨는지도 이제 이해가 돼요.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학아, 내가 우리 집 제사상에 앉던 내가. 은정은 울며 말했습니다. 정수도 은정을 안고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 중 하나가 삼촌이었을 텐데, 그런데 삼촌이. 은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정학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면 정학이 경계할 것입니다. 정수는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을 넘는 소리였습니다. 강아지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정수는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정수는 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정수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림자는 강아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림자는 강아지를 잡으려 했습니다. 누구야?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림자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급히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정수는 쫓아가려 했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마당을 확인했습니다. 강아지는 무사했습니다. 강아지는 떨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정수는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젖은 쪽지였습니다. 정수는 쪽지를 떼어 읽었습니다. 그만 파헤쳐.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쪽지를 쥐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침입했어요. 강아지를 데려가려 했어요. 은정은 겁에 질렸습니다. 왜요? 왜 강아지를?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강아지가 증인이었습니다. 강아지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강아지를 없애려 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간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수는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지훈을 위해서라도. 정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분노했습니다. 18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정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으로 와서 조사했습니다. 정수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이 정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수는 발견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 커버, 체인 조각,
핏자국, 그리고 위협 쪽지. 형사들은 증거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감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와 함께 다시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정수는 강아지의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강아지는 맨홀에서 시작해 하수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회수로를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정수는 토목주무관 최인수가 그려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우회수로는 폐공장을 지나 하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따라 하천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천은 동네 외곽에 있었습니다. 작은 지류였습니다. 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수는 하천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아지는 하천 합류부에서 멈췄습니다. 합류부는 우회수로와 하천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강아지는 그곳에서 낑낑거렸습니다. 정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물이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냄새가 났습니다. 정수는 물가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물가의 흙이 부드러웠습니다. 정수는 흙을 파보았습니다. 정수의 손에 뭔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작은 뼈 조각이었습니다. 정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수는 뼈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정수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아. 정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정수는 18년 만에 아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정수는 뼈 조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수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18년 동안 쌓였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강아지는 정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아지도 슬픈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는 낑낑거리며 정수를 위로했습니다. 정수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형사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형사들은 현장을 봉쇄하고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뼈 조각에서 지훈의 DNA가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지훈은 여기서 죽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폐공장으로 갔습니다. 정수는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폐공장 지하를 조사했습니다. 지하에는 막힌 보조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배수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삽을 가져와 열심히 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수의 삽이 뭔가에 부딪혔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흙을 치웠습니다. 녹슨 철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통학 가방 지퍼였습니다. 낡고 녹슬었지만 분명 가방 지퍼였습니다. 정수는 계속 파헤쳤습니다. 그때 정수의 손에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걸렸습니다. 정수는 케이스를 꺼내 닦았습니다. SD 카드 케이스였습니다. 정수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 SD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수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수는 컴퓨터에 SD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정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정수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흔들리는 화면이었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야, 저기 봐. 저거 뭐야?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움직였습니다. 재개발 현장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철거 장비잖아. 저거 불법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스피커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철거 장비가 들어오고 작업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학생들은 숨어서 촬영했습니다. 우리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이거 증거로 남겨야 해. 학생들은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아, 거기 누구야?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뛰어.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뒤를 비쳤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학생들을 쫓아왔습니다. 차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 차가 우리를 쫓아와. 지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학생들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영상이 끊겼습니다. 정수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은 더 어두웠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우리 어떡해? 물이 너무 많아. 학생들은 하수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자동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학생들을 비췄습니다. 학생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물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우회수로가 열린 것입니다. 물이 학생들을 덮쳤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수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정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훈은 불법 철거를 촬영하다가 쫓겼습니다. 그리고 우회수로에서 익사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남긴 기록이구나. 정수는 SD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더 슬펐습니다. 정수는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이 왔습니다. 정수는 은정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은정은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은정은 흐느꼈습니다. 정수는 은정을 안았습니다. 강아지가 두 사람 옆으로 왔습니다. 은정은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은정은 강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백구야, 고맙다. 강아지는 은정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SD카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형사들은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형사들은 흰색 승용차의 번호판을 확대했습니다. 번호판의 숫자가 부분적으로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주를 찾아냈습니다. 차량은 도성개발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운전자는 이정학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정학을 소환했습니다. 정학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학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정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은 강무성도 소환했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조사실에 앉혔습니다. 정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수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18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무성과 정학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무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우회수로를 연 건 지시였습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공사 일정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일정이 밀리면 위약금이 엄청났습니다. 무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물이 넘칠 것 같아서 우회수로를 열었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학도 입을 열었습니다. 정학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장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그때 학생들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쫓았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도망쳤습니다. 정수는 정학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정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사차 막으려던 애들이 비에 미끄러졌어요. 우회수로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데려다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그렇게 셀 줄은 몰랐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정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신고라도 했어야죠. 왜 아이를 버렸어요?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정수를 말렸습니다. 정학은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정수는 정학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형사들이 급히 정수를 제지했습니다. 정수는 뿌리치려 했지만 형사들이 꼭 잡았습니다. 나요. 저 사람이 우리 지훈이를 죽였어요. 정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조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학은 바닥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학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학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정학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었어요. 지훈이 삼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학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무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성은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도 알면서 묵인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하천 합류부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추가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의 유해 일부가 하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정수와 은정은 현장에 갔습니다. 정수는 하천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는 땅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내 우는 소리를 못 들었다. 정수는 흐느꼈습니다. 은정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쌓인 슬픔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아지는 맨홀 뚜껑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18년 만에 물길이 말을 했습니다. 물길은 지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물길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우리에게 지훈이를 돌려줬구나. 강아지는 정수를 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강아지의 눈은 평화로웠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정수와 은정은 여러 차례 진술해야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갔습니다. 은정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지훈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소가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강무성과 이정학이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정수는 지훈의 유해를 인도받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모든 감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수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수와 은정은 작은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18년 만에 아들을 제대로 보내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분식집 사장님도 왔습니다. 토목주무관 최인수도 왔습니다. 정수를 도왔던 자원봉사자들도 왔습니다. 모두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검은 비닐 대신 하얀 국화가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국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지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은 교복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V를 그렸습니다. 은정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정은 지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이제 그만 비 맞고 들어오너라.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정은 1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정수도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다.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수와 은정은 하천변으로 갔습니다. 정수는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은행나무였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던 나무였습니다. 정수는 나무 앞에 표차를 달았습니다. 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나무, 영원히 기억합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정수는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수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여기서 쉬어라. 아빠가 자주 올게. 은정도 나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강아지도 나무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 보은하자. 우리를 구한 은혜니까.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보은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보은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수와 은정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강무성과 이정학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강무성은 업무상 과실치사, 정학은 범인 도피 및 증거 은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증인 신문도 진행되었습니다. 토목주무관 최인수가 증언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수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정수는 18년 동안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수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SD카드의 영상도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정수와 은정은 긴장하며 법정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강무성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정학은 범인 도피 및 증거 은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수는 판결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처벌은 받았습니다. 정학은 퇴정하기 전 정수를 봤습니다. 정학은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정수는 정학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는 정학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구청에서 정수를 찾아왔습니다. 구청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우회수로 관리 지침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안전 점검 없이 수로를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기 점검도 의무화되었습니다. 동네 골목 맨홀 옆에는 작은 추모 표석이 세워졌습니다. 표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표석 제막식에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지훈을 기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정수는 보은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지훈의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나무는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나뭇가지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정수는 나무 앞에 섰습니다. 지훈아, 눈이 왔다. 내가 좋아하던 첫눈이야. 정수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날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정수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지훈을 잃었지만 지훈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은정을 만났습니다. 은정도 산책을 나온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를 기억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지훈이처럼 되지 않도록 지켜야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정수는 아동안전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정수는 동네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은정도 함께했습니다. 은정은 학교 급식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보은도 함께했습니다. 보은은 매일 정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보은은 정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수, 은정, 그리고 보은. 식탁 한쪽에는 여전히 지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랑 같이 먹자. 은정은 지훈의 사진 앞에도 밥을 놓았습니다. 정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세 식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라야 합니다. 저 아이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수는 지훈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정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보은은 침대 밑에서 잠들었습니다. 은정도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지훈을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는 지훈, 자전거를 타는 지훈, 아빠에게 안기는 지훈. 잘자, 지훈아. 아빠가 너를 잊지 않을게. 정수는 속삭였습니다. 정수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보은이 정수 옆으로 왔습니다.
보은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가자, 보은아. 우리 지훈이 나무 보러 가자. 정수와 보은은 집을 나섰습니다. 두 식구는 하천변으로 걸어갔습니다. 은행나무가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나무 앞에 섰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슬픔은 남았지만 정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음도 열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문을 닫고 살았던 한 아버지가 작은 강아지 덕분에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버인생극장